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주 AI 진영의 투자 심리를 훼손시켰던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반격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라클 등이 자리했는데요. 이것이 다시금 하드웨어 쪽의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AI 선순환의 시세를 낸 미국장입니다.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제도 강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AI 쪽의 센티가 여전히 좋을 것인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수급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코스닥 총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들려왔던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의 흐름이 참 반갑게 느껴졌던 간밤이었습니다.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3대 지수가 전부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에서 어제 5만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레벨을 새롭게 경신했던 다우 지수는 오늘 장중 내내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다우가 5만을 찍었으니까 S&P 7천은 언제 찍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 LPL 파이낸셜에서는 기술주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붙어줘야 S&P 7천 도달이 가능하다, 이런 시각을 오늘 제시했더라고요. 오늘 0.5% 상승하면서 이제 7,000포인트 고지까지의 격차를 단 36포인트로 좁히고 있는 S&P 500입니다. 지난주에 크게 흔들렸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라클이 장중 한때 12%까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그 밖에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여러 주요 기술주들 강세를 나타낸 덕분에 나스닥이 가장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급등했던 빅스 지수는 오늘 4%가량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예상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이제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1일에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지난주에 나왔던 여러 지표들을 보면 지금 구인은 줄고 해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미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햇셋 위원장은 오늘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약간 예방접종을 놓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실업률이 예상치 4.4%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워시 지명자가 주장하는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안정화, 이 로직이 약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워시 지명자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워시가 과거에 내놨던 그 모든 발언들을요, 대형 언어 모델 LLM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위쪽으로 가면 매파적인 발언을 냈을 때, 아래쪽으로 갔을 때 도비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당시입니다. 확실히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케이스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매파 색채를 지니는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 다만 트럼프 일기 때라든지 아니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들만큼은 급격하게 도비시하게 스탠스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의 성향이나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인물이구나, 이런 테이크어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잘 들어줄 만한 적임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주목해봐야 될 몇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케빈 워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대차대조표 축소, 이 QT 부분이 될 텐데,
이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는 최대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설령 QT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상원 인준청문회는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가 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 상원은행위원회 소속인 톰 틸리스가 파월의 연준 레노베이션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연준 인사에 대한 모든 지명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2월 말, 3월 말 초 정도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때까지는 연준의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가장 돋보였던 섹터는 소프트웨어 업종이었습니다. 월가 유력 하우스들의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들려왔던 간밤이었는데요. 일단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가 오라클에 대해서 긍정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죽지 않았다. 오라클의 서비스는 바이브 코딩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신조어 혹은 은어라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설계하지 않고 AI한테 대충 이런 바이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봐 라고 시키는 것을 살짝 비꼬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AI 바이브 코딩으로 대체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클의 서비스를 기업들은 계속해서 구매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주가는 9.6%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 9월에 찍었던 고점 대비했을 때에는 여전히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조금씩 긍정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챗 GPT의 월간 성장률이 다시금 10%를 돌파했다라는 샘 알트만 CEO의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픈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인 오라클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었고요. 1,000억 달러의 투자 라운드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오라클 이 오픈 AI의 현금 창출 혹은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소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역시도 지금 시장이 소프트웨어의 종말론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세일즈포스와 서비스 나우를 AI 30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대형 기술주들의 매출 성장 전망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변동성으로 인해서 최근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시각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알파벳이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100년 만기에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조달에 1,000억 달러의 수요가 몰렸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요죠.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은 AI의 성장성에 대해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해석이 나타나면서 AI 진영 전반에 투심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 엔비디아와 AMD 등이 2에서 3%대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다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2.8%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칩에 대한 대규모 양산을 이르면 이달 중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금 HBM 탑 3, 4 가운데에서 글로벌 점유율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50-60%,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이 마이크론의 경우가 한 15에서 25%로 가장 적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르게 양산을 시작한다면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기 쉽지는 않겠다.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일라이 릴리, 오르나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24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까지
가운데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사람의 세포를 체외로 꺼내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둔 채 치료제를 생성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앱 러빈 13% 급등했는데요. 자금 세탁 의혹을 지난달부터 받아온 바가 있었는데 그 보도를 내놨던 금융 매체가 우리의 보도가 부정확했다라면서 의혹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고 오늘 S&P 500 상승률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랩업을 해봤습니다. 이 뉴스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소화해 갈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최근 국내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 상승 보시죠. 양지수 모두 4% 이상의 추가 상승을 또 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상위 인덱스 느낌으로 강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자, 하락 후 즉각 반등해서 복원한다라는 것은 강한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시장이 그런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로는 AI가 굳건하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 증시로의 자금을 유도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시장 속 유동성 공급을 불러일으키며 지수 속에서 종목이 흔들릴 때 계속 대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젠슨항 엔비디아 CEO AI 투자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이것이 시장의 힘이 돼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전력, 원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력 종목들도 원전 대형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던 어제입니다.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나 기관 수급이 강경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죠. 코스닥도 좀 볼까요? 코스닥 역시 동일합니다. 기관의 매수세, 결국에는 내부 정책 모멘텀, ETF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도 후반에 탄력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죠. 얼마 전부터 일정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기금 운용평가, 코스닥 지수 반영 결정 여부, 연기금의 투자금이 국내 코스닥 시장에 더 강력하게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장중 흐름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시세가 뜨거웠었죠. 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시총 상단의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에코프로도 계속 좋았었고요. ABL 바이오도 어제 모처럼 또 시장 상승에 합류하는 모습이 있었고 HLB, 리가캠 등의 제약바이오 대형 종목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시총 상단의 종목들이 좋았고 주요 아이돌, BTS 등의 복귀, 엔터주의 강세를 이끌기도 했죠. 자, 어제 오전에 나왔었던 SK증권의 시장 전략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날 연휴 장기 휴장이 들어가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이 시기에 이렇게 길게 휴장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쉴 때 어떤 일이 글로벌에서 터진다면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공격적 배팅보다는 실적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실적에 기반해서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강했고요. 금융과 증권주들의 시세도 도드라졌죠. 미래에셋증권 어제 실적을 내놓고 또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1%의 급등. 자,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모멘텀으로 안 그래도 올라왔었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고 지수가 올라가고 실적까지 좋아지다 보니 추가적인 시세를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이 종목 하나 샀으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요. 어제 놀라웠던 대형주 중에 하나는 아모레퍼시픽일 것 같아요. 차트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을 내놓고 이제 정말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시기이다라는 증권가 평가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형주 중에서 사실
이토록 반가운 시세 오랜만인 것 같아요. 20%의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소비 유통단에서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요즘 백화점 쪽인데요. 그중에 도드라졌던 신세계도 눈에 띄었습니다. 신세계 어제 7%의 급등세를 시현했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고요. 그 밖에 개별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좋아서 환호했던 쪽 인텔리안테크 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와 DLENC, 금호타이어 등등의 실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 수급이 집중되며 주가 상승이 있었죠. 인텔리안테크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스페이스X로 인해서 우주 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위성 안테나 쪽을 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도 연말 연초 남부럽지 않은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실적 이슈로 어제는 상한가까지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강력한 힘이 반영됐던 어제 시장이었고요. 자, 과거와 한국장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이 내용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미국이 조금만 빠지면 우리는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미국이 미소 지으면 우리는 박장대소를 하는 기분입니다. 미국이 조금만 올라도 국내장은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실적과 모멘텀 부분으로 어제 장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반도체 앞서 말씀드렸죠. 실적 이슈로 올랐고요. 금융과 증권, 미래에셋증권의 70%의 이익 증가에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금융, 우리금융, 한국금융에서 실적과 주주환원 주가 반응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원전과 전력, 냉각 쪽에서도 AI 인프라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특히나 전력주들, 전력 3사의 호실적의 주가 반응이 어제는 3사 모두 다 뜨거웠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뿌듯합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AI 특수를 누리는 MLCC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삼성전기의 주가 상승도 괜찮았고요. 삼성전기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대주전자재료 같이 밸류체인으로 구분을 드렸었는데 어제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상한가가 아쉬웠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줬죠. 어제 대주전자재료는 사실은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의 소재를 납품하고요. MLCC 삼성전기의 소재를 납품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블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27% 상승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사마콘덴서, 코칩, 아바텍 등의 MLCC 밸류체인 괜찮았고요. 우주와 태양광 쪽에서도 주가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유니테스트, 하나솔루션 이런 쪽에 주가 시세 있었고요. 아이폰 폴더블 쪽에서 덕산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아이폰 폴더블 모멘텀이 강화된다면 이라는 키워드를 짚어봤었는데 어제 덕산네오룩스도 17%의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춘절 이슈로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이블CNC, 제닉 등도 올랐고 아모레퍼시픽은 실적까지 플러스되며 강세를 기록했죠. 두루두루 상승을 나타냈던 어제 국내장이었습니다. 자, AI 패러다임 전환 속에 조금씩 달라진 모습들이 국내 반도체에서 높아진 위상으로 드러나고 있죠. 하나씩 볼게요. 구조적인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인데요. 지금 과거에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내부적인 캐파 투자 결정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내부적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객사인 오픈 AI, 엔트로픽 등이 이제 새로운 AI로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이걸로 B2B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내고 있으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너네 빨리 클라우드 확장해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객사의 압박으로 AI 생태계가 확장되는 국면이라 이들도 고객사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는 캐파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들의 공격적인 캐파 확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들의 공격적인 변화는 메모리 이런 쪽이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비단 HBM만 가는 게 아닌 HBM부터 DRAM, 낸드, 파운드리 쪽까지 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IT 쪽에 산업 변화가 있으면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발주를 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캐파 부담을 지었다면 지금은 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오히려 설비 투자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달라진 형국이다라는 게 증권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 과정 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구조적인 산업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응되지 않을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시세가 뜨거운 상황이죠. 삼성전자 올해만 39%, SK하이닉스도 36%의 오름세,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네요. 이들 기업 지난해에도 다 100%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밤사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트렌드포스 측에서 메모리는 압도적인 독주를 하고 있고 제조사들의 강력한 가격 결정권이 행사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1분기의 메모리 값이 작년 4분기 대비 벌써 90% 급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설 직후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전자, 이원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전력 동맹을 맺는다는 단독 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삼성전자의 뉴스였고요. TD코엔에서는 마이크론 600달러를 전망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뉴스 측면에서 조금은 더 우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젠슨항 CEO가 HBM4를 넘어서 AI 솔루션에 밀착 협력을 맺을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HBM과 소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까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DI, 유니테스트,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두산 등의 종목들 같이 연결을 해놨으니까요. 이 반도체 쪽의 뉴스가 여전히 긍정적에 있다라는 소식인데 시세 측면에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지 좀 추가적으로 흐름 지켜보도록 하시죠. 일단 SK하이닉스와의 젠슨항 CEO 이런 모멘텀이 강화되는 뉴스가 있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들 정리해 본 건데요. 휴머노이드 눈 측면에서 미국 로봇에 LG 이노텍과 자화전자가 손잡고 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아틀라스에도 그리고 피규어 AI에도 이제 로봇과 관련한 공급 이력이 최근에 추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일단 시장에서 추정키로는 테슬라로 보고는 있습니다.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코닝에 대한 보도, 저희 코닝에 대해서는 두뇌에서 신경망으로 해서 이제 광섬유 쪽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봤던 바가 있었는데요. 20년 적자를 버틴 코닝이 AI 신데렐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코닝 7%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광섬유 쪽으로 초점을 맞춰본다면 대한광통신이 될 것 같고요. 그 외로는 코닝은 또 유리기판 관련주이기도 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세계 좋은 주가 흐름이 있었죠. 신세계 차트, 어제 장중 차트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신세계는 명품 어닝콜을 내놨습니다. 사실 실적 내놓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확 줄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닝콜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확 다시 회복세를 보여줬죠. 명품 신장률이 30%에 육박한다라는 것과 VIP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올해 매출 4조 목표를 내고 있습니다. 신세계 주가 상승 일단 잠시 흔들림을 보여줬다가
메타가 명품 컨퍼런스 콜로 인해서 주가 급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신세계에 대한 보고서를 한 4곳에서 썼더라고요. 상상인 증권은 44만 원, 미래에셋은 43만 원, DB에서 42만 원, 대신은 41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체린 앵커가 특징주로 일라이릴리를 짚어준 바 있었는데요. 오르나 테라퓨틱스 인수 이슈였습니다. 이 RNA와 LNP 기반을 핵심적인 기술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 주요 파이프라인 제품 중에 인비보 카티 치료제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에서 그러면 관련해서 뽑아볼 수 있는 건 인비보 카티 쪽의 관련주인 앱클론 그리고 RNA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RNA도 넣어봤고요. 결국에는 이 오르나 테라퓨틱스 등도 그렇고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는 이 세포의 메커니즘을 바꿔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일지언정 DLC 쪽의 오름 테라퓨틱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모달리티 혹은 기술 등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한 번 더 일라이릴리의 인수 이슈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현대차 그룹 소식인데요.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죠. 구글 웨이모에 6세대 자율주행 차량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급 추진 뉴스이고요. 아이오닉 5 기반한 차량 5만 대 규모입니다. 매출로만 친다면 3조 6천억 원, 그리 작지 않습니다. 구글과 손잡는 현대차 그룹 이슈로 그러면 오늘은 자율주행의 키워드를 살짝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인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그룹의 양날개, 요즘 엔비디아와 구글의 양날개를 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인 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구글의 딥마인드, 제미나이 로보틱스, 추론칩에서는 엔비디아의 토르를 채택한 현대차 그룹이죠. 자율주행 쪽에서 웨이모와의 협력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출신 박민우 사장을 영입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웰 GP 5만 장을 도입했고 구글, 우버 등의 맞춤형 하드웨어를 공급하기로 했죠. 이런 이슈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대차 그룹인데요. 현대차 그룹에 왜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가 관심을 두는 걸까요? 그들은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전장 부품 라인까지 다양한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두루두루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 엔비디아가 갖추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협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동안은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더 뜨거웠다면 지금의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도 한 번쯤은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주목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 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링크솔루션, SOS랩 혹은 현대공업이나 이런 자동차 전장 부품 등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스카로 같은 보안주에 대한 체크도 한 번쯤 필요할 것 같네요. 시장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키워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뉴스들 살펴봤고요. 미국으로 가보면요. 테마 상승 흐름은 다시 돌아온 듯한 시세이네요. 금, 은, 구리, 우라늄, 알루미늄, 원자재 쪽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 좋았고요. 반도체 소재 장비, 보안, 양자 쪽도 괜찮았습니다. 태양광 여전히 시세를 이어갔네요.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지금 미국, 중국, 한국의 태양광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리튬, 드론, 로봇 등 올라줬고 떨어진 쪽에서는 한동안은 순환매로 올랐었던 담배, 음식료, 보험, 스낵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중국 인민은행 측에서 미국의 국채를 대대적으로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등이 상승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내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케빈 에셋의 고용 수치가 낮을 것이라고 한 점 그리고 뉴욕의 기대 인플레가 6개월 내 최저를 기록한 점이 금리 하락을 이끌기도 했죠. 자, 그래서 금리적 환경이 불편하지 않았던 가운데 소프트웨어가 회복을 보인 점이 반가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소프트웨어 하락 과도하다. D.A. 데이비슨에서는 기업들 오라클의 제품을 계속 구매할 것이다. 샘 올트만은 챗 GPT 성장 여전하고 새로운 모델 내놓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라클이 있었고요. 자, 구글 알파벳은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100년물 회사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몰렸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의 회복은 엔비디아의 회복으로 이어졌고요. 엔비디아 주가 상승, 오라클과 함께 더불어 나타났죠. 다만 마이크론은 HBM4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밀린다라는 분위기 속에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증권가 보고서는 무엇이 눈에 띄었나 살펴봤더니 건설업종에 대한 얘기가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마무리됐다. 주택 관련해서 대부분 좋은 마진을 기록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간 기준으로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죠. 다만 대손 비용이 반영이 돼서 미분양 충당금이 여기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것을 두고 오히려 빅베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를 대우건설로 꼽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빅베스 이후에 그러니까 나쁜 걸 몰아서 한 번에 다 털어버리고 나서 이제 좀 나아지는 분위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때처럼 빅베스 이후 상승한 주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하나증권이 4,500원에 제시했다가 77% 이상 상향했습니다. 8,000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올해 주택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이나 원전을 포함한 해외 수주 모멘텀 등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분양에 관한 이슈는 지금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에서 미분양 충당금을 좀 반영을 미리 했기 때문에 나쁠 만한 내용은 이제 좀 털어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매력도 측면에서 건설주가 그렇게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지 않았던 쪽에서 나아지는 키워드로 살펴본다면 이것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략적인 얘기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이동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체적인 시황 측면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프트웨어 등이 반등을 보여준 점은 AI 진영의 심리 개선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코스닥 시장의 수급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됐죠. 자, 국무총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SNS에서도 이 부동산의 대체 투자로서 증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발언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로의 자금 유입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측면에서는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AI, 과거와 달라져 있는 메모리사의 압도적인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또 시세를 이어갈지 궁금해지네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좀 강화됐습니다. 자, 현대차그룹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었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신세계, 인텔리안테크, 증권, VM 등이 전일 좋은 실적을 내놨고 좀 나빴던 측면에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쪽이 앞서 봤던 하나증권의 대우건설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크래프톤을 보고 있습니다. 실적 안 좋았는데 이제 좀 나아질 거야 라는 쪽으로요. 증권가의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 봐주시고요. 요즘에 시총상위주들 정말 코스닥 쪽에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쪽에 총 상단의 종목들의 시세가 굳건한 가운데 2차 전지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추가된다면 한 번 더의 명분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봐 주시고요. 요즘에 에너지의 위상이 대단하죠. 처음엔 원전이었고요. 요즘에는 태양광이 한 4거래일 정도 시장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신한우이 회상폭력 결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가 장중에도 급등이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상승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해상폭력의 이런 일부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다. 이 정도도 기억해 봄직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시황 분위기 체크했고요. 오늘은 TSMC의 1월 매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점에서 사실 일정상으로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미리 좀 실적을 낸 기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세미콘 코리아, 반도체 장비 쪽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게임즈, SM,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봇, 두산퓨얼셀 등의 실적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앞서 코닝과 관련해서 유리기판도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미나 앵커 섹터 브리핑이 유리기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섹터 내에서 지금 대표 종목들은 어떤 투자 모멘텀을 갖고 있고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면서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SKC가 정교장에서 5%대의 강세를 보여줬고 기가비스는 11%대의 급등 흐름, LG이노텍도 1.3%, 삼성전기, 필옵틱스도 강세, JNTC, 캠트로닉스까지 모두 다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주격 SKC뿐만 아니라 장비 따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JNTC까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유리기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리기판이 약간의 테마성 성격을 띠면서 잠깐 반짝 상승 하고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주목받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른 이 대장 섹터처럼 지속성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올해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빈도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특징주들의 요약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대장주격으로 여겨지고 있는 SKC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 대장 성격을 갖고 있는 필옵틱스를 위주로 먼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가 시장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거론이 많이 되는 이유는 가장 빠르게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SKC가 이제 가장 빠르게 뭔가 숫자를 찍어낼 것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발표됐던 전년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 실적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최근 빈도수, 이 거론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죠. 세종 파일럿 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안에서 수율 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가장 큰 강점은 캡티브 고객사인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숫자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삼성전기가 든든한 지원군 이렇게 또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제품을 그리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 함께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기도 앞으로 꾸준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도 함께 엮어서 봐야 하는 만큼 모멘텀이 풍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 대장 성격을 띠고 있는 필옵틱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TGV 공정이 이제 가장 앞단에서 중요한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력 내에서 필옵틱스가 가장 많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고객사의 장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 단계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가장 먼저 장비단에서 수주에 대한 수혜를 받아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필옵틱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자체도 보시면 그 안에서 견조한 흐름을 잘 기록해주고 있고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또 필옵틱스 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캠트로닉스인데요. 캠트로닉스는 연결고리를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점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삼성전기와의 이 유리기판 핵심 파트너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와의 연관성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반영해 보시면서 두 가지 종목을 함께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동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나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러한 흐름을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JNTC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강화 유리 가공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최근 들어서 유리개판 테마 내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본 함께 비교를 해봤고요. 유리개판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리개판 시장은 이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2023년에는 7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2028년에는 84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8년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2026년 SKC를 필두로 해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통상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2028년에 시장 규모가 이만큼 커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그리고 뒷받침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8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18% 이상의 성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리개판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보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준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기업을 볼 때 수요를 어느 정도로 확보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객사를 잡는지 그리고 그 고객사와 어느 정도로 지속된 협력을 계속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음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개판 로드맵을 살펴보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해질 것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은 시생산 그리고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SKC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2027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이 기대감 차원에서는 가장 많은 기대감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2027년에서 2028년까지는 이제 SKC 같은 선두주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에 있는 기업들도 모두 다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각계산투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더 실적을 잘 찍는지 누가 더 고객사를 잘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개별 플레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샘플 테스트 그리고 파일럿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승인이라든지 신뢰성을 검증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기업들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지금 반응이 나오는 쪽이 SKC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이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건은 수율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이런 기술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기술 성공이라든지 기술을 발표하는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우리가 이만큼의 수율을 확보했습니다. 이만큼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라든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기술을 계속해서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좀 안정성, 수율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터질 때도 이제는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 기술 성공보다는 수율 안정화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기술을 재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주가의 부스터 역할을 해줄 것은 반복 생산이 검증되는지 그리고 기업을 확보를 했을 때 고객사를 확보했을 때 장기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공급을 해나갈 수 있는지 계약 규모라든지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인을 얼마나 증설하는지 그 증설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만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캐펙스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증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장의 성적표 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SKC가 일단 실적 가시화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감을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뭔가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작년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를 밑돌면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컨센서스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대로 점쳐지고 있었고 영업 적자폭도 2,400억 원대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질적으로 나왔던 성적을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밑돌았고요. 영업 적자폭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적자폭도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4분기만 떼어내서 살펴보시더라도 영업 적자폭이 전년 대비 30% 넘게 벌어지면서 이번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좀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SKC를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기업에서 이제는 정말 차세대 반도체 기업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진입을 하셨을 텐데 막상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거 정말 그냥 기대감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라면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4분기 실적이라든지 작년 실적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던 것이 일회성 비용 영향이 컸다는 부분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공정 효율화를 위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 발목을 붙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일회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러한 비용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북미 ESS라든지 동박 판매량 자체는 YOY 기준으로 133% 성장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게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가 될 텐데 반도체 소재에서는 영업이익이 219억 원이 찍혔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쨌든 견조하게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유리기판 시제품 평가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서도 어쨌든 지금 긍정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절차를 잘 밟아 나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SKC였습니다. 자, 유리기판의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는 올해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봐야 할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정말 나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시장의 변동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같이 고민하면서 명절 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원 차장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창윤 대표님, 저희 제작진들끼리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놓고 코스닥 ETF 사놨으면 아무 고민 없겠다. 그 올해 전략은 그게 답이었나 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전략이 계속 유효할까요?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라서. 시장이 큰 폭으로 밀렸을 때 지금 전자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ETF, 특히나 레버리지를 활용한 ETF 수익률을 비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었고 증시에 닦은 100조 원의 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더해지는 레버리지 힘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큰 변동성 장세에서 외인들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번에 흔들렸을 때 전자닉스만 거의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렸을 때 10조 원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예탁금은 그대로 리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만큼의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를 확인했습니다. 즉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의 힘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 핵심적인 종목이 오히려 시장이 급락이 나타났을 때 흔들림이 있지만 그만큼 리바운드도 빠르다는 것 자체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질 때마다 전저와 닉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코스닥 ETF 이러한 종목들을 산 이런 투자자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성과 자체가 상당히 좋았죠. 이러한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화랑장일 때는 이렇게 불장일 때는 시딩하는 전략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2선, 3선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는 저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종목이 말씀해 주셨던 전자, 닉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와 더불어서 코스닥을 뭐 전체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확신이 없으실 경우에는 코스닥 ETF가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성과 측면에서 전자 닉스 ETF가 코스닥 ETF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매니저분들을 지금 만나보더라도 저 지금 제 주위에도 전자 닉스 ETF를 지금 도저히 비트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푸념 섞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가는 종목들로 쏠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신에는 그 기자는 확실한 실적, 숫자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뒷받침되는 핵심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와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 그리고 오히려 많이 빠질 때 용기를 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박창윤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게 뭐 전자, 닉스, 그다음에 전력 이런 쪽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홀딩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익을 좀 챙겨놨다가 다시 빠질 때 사자인 건가요? 헷갈립니다. 지금은 달리는 말에서 내리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만큼 달리는 말에서 내리다가는 소위 발목 부러진다고 하죠. 올라타기도 쉽지 않지만 내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장입니다. 이도저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변동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 자체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흥국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전자하이닉스, SK하이닉스 ROE 자체가 우리가 뭐 기함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뭐 65%에서 67.8%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EPS 상위 추정치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ROE 75%. SK하이닉스 자본 총계가 보시면 25년 말 기준으로 112조거든요. 112조 원짜리 종목이 ROE가 75%.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기존에 2017년 슈퍼사이클 때 그때 ROE 최고치 17%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32% 얘기하기 때문에 전자, 닉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는 또 뒤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전력 관련한 추가 코멘트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서영원 차장님, 지금 시장은 미국보다 훨씬 한국장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적응이 안 되면서 또 좋기도 합니다. 유동성, 뭐 여러 가지 정책 등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반도체와 아이들의 이렇게 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수가 올라가요. 명절 전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 뭐 시장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 스탠스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느꼈던 변동성과는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좀 예탁금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2월 2일자에서 이제 예탁금이 최고치를 찍습니다. 111조를 찍었고요. 2월 4일 날 이제 100조로 줄어듭니다. 그럼 11조가 그만큼 시장에 투입됐다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또 예탁금이 줄어들면서 증시에 유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2월 6일자를 보면은 109조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신규 자금들이 수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한 당분간의 상승 강세는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밀리면은 뭐 개인들이 뭐 7조 원 가량 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수급에 의해서 크게 밀려내는 모습들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객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받아보면 네.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의 두려움이 있어서 좀 덜어내야 되냐 아니면은 올라갈 때 쫓아가야 되냐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좀 또 소외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선정이 좀 어려운 구간에서는 대표님과 똑같이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는 ETF를 통해서 좀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의 컨센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또 어저께 또 전력조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바이오 쪽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아직은 좀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은 유동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할 때 화장품주들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게임주들도 좀 올라오고 소비재 섹터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결국엔 여기서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감소를 하면 결국엔 유리한 섹터들로 더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덜어냄으로써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보다는 반도체와 AI 쪽에서의 부각이 되는 섹터들 안에서 파생되는 국면 뭐 전력이라든가 전력기기, 원전, 그다음에 AI 쪽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연휴 전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줄 때는 오히려 그 중심으로 더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AI 밸류체인 내가 그래도 많이 올랐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안전지대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받았습니다. 사실 시세 측면에서 퍼센테이지는 많이 올랐긴 하나 실적이 같이 올라와주고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AI 단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AI에서 저희가 지금 반도체에 집중해서 앞서 시황 전략을 짜기는 했습니다만 서영원 차장님,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AI 특수에는 뭐 기판도 있고 어제 좋았던 MLCC도 있고 뭐 그 외에 다양한 분야들도 같이 있을 겁니다. 뭐 LG이노텍, 자화전자, 카메라 눈 얘기 나왔고요. 로봇 눈 얘기요. 이런 식으로요. 이쯤에서 다른 분야로 파생되는 거에서는 아이디어 어떻게 짜고 계세요? 그쪽에 대한 시각도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품단들도 이제 함께 동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MLCC도 현물 가격이 20% 이상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마진의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가장 뭐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은 화면에도 나오지만 삼성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처음으로 이제 100%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AI 서버용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로 가면서 이 MLCC의 사용 빈도수나 그리고 좀 많이 사용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삼성전기 역시 좀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계속해서 좀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러한 수혜를 입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MLCC는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지만 그 전에 이제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현재 뭐 두산 테스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 나간다라면 이제 아직 실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뭐 유리기판의 SKC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흐름이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C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도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다 할 만한 네. 부분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저께 좀 큰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런 쪽이 좀 주목받으면서 좀 낙수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와 유리기판 쪽에 SKC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 일단 삼성전기와 무라타 측에서 본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쇼티지 혹은 가격적인 이제 우위 상황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의 포인트 한 번 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창윤 대표님, 어제 MLCC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뭐 대주전자재료도 눈에 띄었어요. 이 하나솔루션과 삼성전기의 소재를 납품한다?
플러스 뭐 이제 2차 전지 쪽도 소재이긴 합니다만 이런 모멘텀들이 더블 모멘텀이 되는 종목들이 확실히 뜨겁긴 한데 아쉽게 상한가인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네. 물론 장기 관점에서는 데일리 시황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짧게 보신 분들에게는 그거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요? 아쉽게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최근 그만큼의 변동성 플러스 시장이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아쉬움을 느꼈어요. 내심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나 이제 매수사이드카 이 부분을 내심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매수사이드카가 안 걸리더라고요. 지난주에 3번 걸렸었죠. 매도, 매수 그리고 금요일날 매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내심 매수사이드카를 좀 기대해봤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상한가 종목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은 상승 흐름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증시 화랑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존에는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특히나 응급제 쪽에 들어가게 되는 실리콘 페이스트를 활용한 응급제 쪽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밸류체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MLCC용 들어가게 되는 페이스트 소재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캐파의 상당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EV향으로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일부 ESS향으로 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MLCC향으로 좀 트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서 얼마만큼 성과를 맺을 수 있을지가 사실 대주전자재료 입장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쪽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가동률 100% 달성 그리고 어제 MLCC 올라온 게 뭐 때문에 올라왔죠? MLCC 현물 가격이 20% 올라왔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모라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선도업체를 따라갈 수 있는 삼성전기 세컨티어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에 뭐 PC나 모바일 그리고 가전 쪽이 좀 불리할 때도 전장 쪽은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면서 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장 쪽이 터지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AI 서버 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MLCC가 일반 서버 대비 3배 이상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올해부터는 AI 서버의 이런 투자 원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소재 단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기 실적으로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아픈 손가락이었던 FC, BG의 이런 대면적 기판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적자에서 올해 드디어 흑자 턴어라운드 자체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으로서 기여가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삼성전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호실적과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PER은 21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재평가, 재별 그 리레이팅 자체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인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최근에 삼성전기가 가게 되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패키지 기판 쪽에서는 대덕전자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 잘하고 있는 CSP 쪽의 심텍 그리고 그 밑에 단에서 저평가되면서 최근에 이제 반응이 나왔었던 해성 DS나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이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는 유리기판 모멘텀 플러스 MLCC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붙어있는 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판 쪽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두 분의 시각은 압도적으로 삼성전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앞에서 전략을 말씀드릴 때 최근 같은 극강의 변동성 국면에서는 확실히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을 바탕으로 핵심 종목을 추려가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뒷받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전자와 닉스를 보더라도 실적 추정치 상향이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이 싸지는 구간에 놓여 있거든요. 저는 삼성전기도 그 구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C, BJ가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장인 삼성전기 중심으로 좀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 내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우호적인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프리마켓 지금 오픈을 했는데 살짝 분위기 보고 내용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의 HTS 로딩이 안 돼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총 상단의 종목들 나쁘지 않지만 뭔가 뚜렷하지도 않은 출발 분위기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평소보다는 조금은 잠잠한 프리마켓의 전체적인 톤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나 혹은 상승률 상위권에서 어디에 자금이 쏠리고 있나 좀 보도록 할게요. 상승률 상위권에서는 영업무역, 대신증권, 앞서 저희 이제 증권사 보고서 통해서 인용해 말씀드렸던 대우건설, 하나증권에서 대우건설 목표가
급격하게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렸었죠. 올라가고 있고요. LG 이노텍과 자화전자가 테슬라로 추정이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 공급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다라고 전달드렸었는데요. 일단 자화전자 프리마켓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신한 쪽에 이제 해상풍력 키워드가 있었던 SK 이터닉스 프리마켓 기준 추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섬도 실적이 어제 있었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업데이트된 종목인데 일단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코스닥 쪽에서는 하나기술, 한택, 유진로봇, TF, 인텔리안테크 각각의 저마다의 섹터라서 뚜렷한 명분 찾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인텔리안테크는 전일 실적 이슈로 상한가 등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 시세가 나고 있는 것 이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TFE도 역시나 실적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죠. 거래량 동일합니다. 대우건설, 삼성전자, SK이터, 하나솔루션 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저희 조금 얘기 나눠봤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눈에 띄는 하나솔루션 한번 볼까요? 우주라는 키워드가 지금 스페이스 X 쪽도 뜨겁게 달궈놨고 태양광 쪽도 뜨겁게 달궈놨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키워드에서 투자를 해본다면 일단 할지 말지, 한다면 우주인지 태양광인지 서 차장님 말씀 주시죠. 사실 우주항공 분야는 좀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페이스X와 XAI 합병과 더불어서 이제 뭐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라면 우리나라에도 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라고 한다라면 사실 정부 주도하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조금 색깔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 움직이는 섹터들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테마성을 좀 띄고 움직이는 종목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위성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은 좀 테마성이 좀 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에 파생돼서 움직일 수 있는 태양광 쪽이죠. 결국에는 위성의 태양광에 대한 기판에 대한 들어간 부분들이, 패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결국에는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앞으로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떨쳐내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AI와 함께 엮여서 간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위성으로 이제 AI를 탑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사실 위성은 뭐 전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를 띠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뭐 스페이스X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와의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태양광 쪽 모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체크,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선 스페이스X와 좀 밀접하게 정말 실질적 관계가 있는 쪽으로 압축해보자라는 의견. 그러면 태양광에서 탑픽 하나, 우주에서 탑픽 하나 종목명만 말씀 주시면. 저는 뭐 하나솔루션 뭐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간다라면 우주항공에서 세트레가이 쪽을 보고 있는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 움직인 다음에는 하나에어로 쪽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에어로 어제 실적 나오고 실망감에 좀 상승분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기회일까요? 어쩔까요? 저는 요거는 뭐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좀 한번 봐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박창훈 대표님은 태양광 우주라는 키워드에서 어떻게 탑픽을 꼽으셨을지요? 약간 생각이 전 반대예요. 반대. 사실 우주 쪽에서는 어제 인텔리안테크가 상한가 간 이유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났었고 뭐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 이러면서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주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오케이. 우주 데이터 센터 짓고 우주 태양광을 통해서 공짜 전력을 계속해서 받는다. 그리고 원웹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 자체를 지상으로 전송을 받는다.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이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우주 극한 환경 안에서 거기 내열성, 내구성 버틸 수 있는 칩이 지금 존재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 보통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3년 얘기하는데 최근에 늘어나서 5년 얘기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우주과에 가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극한 환경, 뭐 마이너스 270도 그 되는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칩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뭐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나머지 부품들까지도 다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있는 부분 자체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지금 의구심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솔루션이 큰 폭의 어닝 쇼크가 나버렸어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비런다. 숫자로서 뒷받침되면 오케이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각이 안 서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은 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우주 쪽에서는 좀 약간은 달라요. 우주 쪽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이제 숫자로서 각이 서잖아요. 스페이스 X 상장에 따라서 뭐 조단이 지금 시세 차익을 얘기를 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증권이나 그리고 뭐 50억 미만이긴 하지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이 확실하게 실적으로 숫자로서 증명이 되는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네. 전체 비중의 5% 정도라면 따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5에서 10% 정도라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선에서는 스페이스 X 상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벤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스피어나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스아베스텔 지주 그리고 뭐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HVM 같은 경우에도 장기 공급 계약 자체를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실적이나 수주로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선으로서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제 나왔었던 인텔리아 탱크, 세트레가이,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그 외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타픽을 꼽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어제 턴어라운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아 탱크 상한가 가는 거 보고 현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소형주에서 세트레가이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이쪽 같은 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코멘트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각각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지금부터는 종목 혹은 답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 서 차장님 원정 건설 AS 차원의 얘기가 필요해서 이제 두에빌과 DLENC 얘기 주셨는데 DLENC 실적 괜찮았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의 보유 매도 어떻게 할지. 뭐 DLNC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쪽에서 실적 잘 나왔고 여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랑 합작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저는 아직은 뭐 가능하다, 접근 가능하고 그 이상 정고점을 넘을 기대를 갖고 좀 보자라고 좀 시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시세 괜찮은 가운데 실적까지 업데이트가 돼서 AS 받아봤고요. 자, 박창윤 대표님은 저희 호텔 관련한 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북적북적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뽑아주셨는데 지금 이제 관광객이 명절 전후로 해서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것이 자산주, 호텔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올렸습니다. 서부 T&D와 GSPNL 얘기 주셨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합니까? AS 해주세요. 저는 그대로 홀딩해야 된다고 홀딩. 생각합니다. 이쪽도 확실하게 비빌 언동,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그만큼 추정치 상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일령에 따른 그 직접적인 수요와 그리고 이쪽도 숫자로 정확하게 찍히잖아요. 인바운드 내수 수요 2,100만 명. 즉 코로나 때 이전 19년도를 상회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낮은 상가 개발 그리고 내년에는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 개발 이런 개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주로서 플러스 그리고 용산에 있는 드래곤 호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따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ACC라든지 ORR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웨스턴 파라나스 가지고 있는 지금 GSPNL 같은 경우에도 재개장 이후에 올해 오픈을 하면서 본격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대로 홀딩, 조정시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5일부터 23일까지 춘절 연휴이기 때문에 이때 일부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빠질 때가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종목과 한 종목만 더하자면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외국인 카지노 부동을 일으키는 파라다이스였는데 올해 바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1위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GSPNL, 서부 T&D, 롯데관광개발 이 세 종목을 인바운드 탑픽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S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탑픽 전략 듣겠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채팅창에서 채치수 닮았다는 얘기. 네, 슬램덩크 채치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박창윤 대표님, 오늘의 골은 뭘로 넣어볼까요? 주가 떨어지면 고릴라. 주가 올라가면 채치수 만찢남. 슬램덩크 또 주인공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채치수 닮았는데요. 뭐 확실하게 지금 덩크 꽂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봐야죠. 저 4일전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4일전기 또 다시. 네, 다시 한번.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섹터 반도체하고 전력 설비 말씀드렸습니다.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SD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그리고 어제 LS 일렉트릭까지 이 세 종목이 모두 다 지금 현재 30배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효성 중공업이 약간 지금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지금 한 30배, 29배, 28배까지 지금 올라간 걸로 체크를 했는데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3일전기 23배 너무 싼 거 아닌가요? 물론 앞에서는 초고압 변압기고 이쪽은 특수 변압기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배전 변압기의 수혜와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 센터양 즉 이런 특수 변압기의 수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피어 대비해서 지금 한 30-40% 할인 조정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일전기도 30배까지 가야죠. 네, 4일전기 골을 넣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채치수 얘기할 때 서 차장님이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걸 제가 목격했는데 서 차장님은 약간 슬램덩크에 비유를 해보자면 이 안 선생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그 안 선생님 아시는 분들은 슬램덩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러면 감독으로서 또 시장의 전체적인 감독을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뭐 연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오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시장 변동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용지표라든가 CPI도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현금화 전략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그것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편입을 시켜놓고 연휴를 보내셔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와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각을 가지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내에서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전체적인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걸 키워드로 기억을 해보면서 명절 전에 매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유쾌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도 좀 바쁠 것 같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쪽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 브리핑에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모멘텀 웨이모 관련한 이슈로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오토에버 7% 상승으로 일단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4% 상승세. 그러니까 모멘텀이 돼줄 만한 뉴스가 나올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시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반갑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중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는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